지금 화면에는 기이한 빛의 줄기가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이집트의 밤입니다. 국토 전체가 암흑에 잠겨 있지만 오직 나일강을 따라서 가느다란 빛의 띠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집트 국토의 약 95%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불타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1억 명이 넘는 이집트 인구는 지금 이 좁은 초록색 선 하나에 대대손손 목숨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일강은 단순한 강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마신 물이고 오늘 점심에 먹은 빵이며 일상을 유지하게 해주는 근간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이 생명줄의 가장 위쪽인 상류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약 145m, 길이 약 1.8km로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댐인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입니다. 에티오피아가 가뭄이 와도 수문을 꽉 쥐고 버틴다면 이집트는 농업부터 전력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이집트가 전쟁을 입에 올리는 건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1억 명이 마를 수도 있다는 공포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이집트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이 잔혹한 물전쟁의 실체는 뭘까요? 사실 압델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이집트 군부 정권은 지금 문자 그대로 미칠 지경입니다. 댐 문제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라 안팎에서 악재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집트의 가장 큰 돈줄이 말라버렸습니다.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상선들을 공격하면서 이집트의 달러 박스였던 수에즈 운하가 한때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수에즈 운하 수입은 반토막을 넘어 60% 이상 폭락했습니다. LCC 대통령이 직접 밝힌 손실액만 무려 90억 달러였습니다. 최근 들어 조금씩 회복 중이라곤 하지만 지난 2년간 입은 치명적인 타격은 이집트 경제를 이미 회생불능 수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건 군부가 주도하는 수도 이전입니다. 카이로 옆 사막에 추정 약 600억 달러를 투입해 짓고 있는 신행정 수도에는 거대한 교회와 화려한 마천루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주도하는 회사의 지분은 대부분 이집트 국방부와 군 기관으로 구성돼 있어 비자금 세탁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신도시가 사막 한복판에 있다는 겁니다.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오지 못하면 이 화려한 유리 성벽은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유령 도시가 됩니다. 군부의 은퇴 설계이자 거대 수익 모델이 쓰레기 더미가 될 위기인 것입니다. 민심은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살인적인 물가와 전력난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빵이 없으면 나일강이라도 지키자며 에티오피아를 향해 으르렁거리는 것, 이건 애국심이 아니라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만 정권이 유지되는 군부의 생존 본능입니다. 우리 강물을 뺏어가는 저놈들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다라는 명분이 그들에겐 목숨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의 싸움은 최근에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사실 나일강의 상류국가와 하류국가 사이의 기싸움은 수백 년 전부터 기록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중세시대 기록을 보면 이집트의 술탄들이 에티오피아 황제가 혹시라도 물길을 돌려버릴까봐 전전긍긍하며 귀한 선물을 보내 달랬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이는 근대에 들어서며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영국이라는 강대국이 이집트 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1929년과 1959년 영국이 주도한 협약은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나일강은 이집트 거다. 상류 국가가 허락 없이 댐을 못 짓게 묶어버린 겁니다. 에티오피아 입장에선 자기 바닥에서 나는 물인데 한 방울도 마음대로 못 쓰는 노예 계약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100년 동안 이 한을 품어왔을 거고 마침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2011년 이집트가 아랍의 봄 혁명으로 정신이 없는 틈을 타 에티오피아는 기습적으로 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가 감히 우리 허락도 없이 댐을 지어라며 펄쩍 뛰었지만 에티오피아는 그 협약은 영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맺은 건데 우리가 왜 지키느냐며 맞받아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 분쟁이 아니라 100년 묵은 식민지 질서를 뒤엎으려는 에티오피아의 거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고 해서 사정이 평화로운 건 아닙니다. 이 댐 건설을 주도한 인물 아비 아흐메드 총리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2019년 인접국 에리트레아와의 분쟁을 해결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그를 아프리카의 희망이라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을 받은 지 1년도 안 돼 아비 총리는 곧바로 티그라이 분쟁으로 국제적 비난과 책임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비 총리에게 르네상스 댐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내전으로 찢겨진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우리는 댐을 완공해서 아프리카 최고의 전력 강국이 될 것이라는 민족주의 마케팅에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티오피아는 이 거대한 사업에 필요한
약 45억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기막힌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의 방해로 국제대출이 꽉 막히자 전 세계에 흩어진 자국민과 본토 국민들에게 손을 벌린 겁니다. 공무원부터 이름 모를 농민들까지 한 달치 월급을 내놓고 가축을 팔아 돈을 보탰습니다. 사실상 전국민 모금 방식으로 거금을 만들어낸 겁니다. 만약 이 댐이 실패한다면 아비 아흐메드 정권은 물론 에티오피아라는 국가는 파산할 수 있습니다. 즉 이집트에게는 생존의 문제지만 에티오피아 정권에게도 정치적 생존과 국가적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묘한 구석이 발견됩니다. 에티오피아는 이집트의 반발로 국제기구의 차관을 받지 못하자 자국 내에서 자금을 조달해 댐 본체 건설비를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중국 자금과 기업이 깊게 들어왔습니다. 중국은 댐 본체 건설에는 발을 빼며 이집트의 눈치를 보는 척했지만 뒤로는 송전 인프라에만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 차관을 빌려주며 에티오피아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중국이 이집트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중국이 마치 이집트를 배신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중국은 이집트의 목줄을 죄는 이 댐에 차관을 빌려줬을까요? 여기엔 소름 돋는 지정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티베트 고원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티베트에서 인도와 동남아시아로 흐르는 모든 강의 상류에 초거대 댐들을 짓고 있습니다. 이른바 물을 장악하는 전략입니다. 중국 입장에선 상류 국가가 자기 땅에서 댐 짓겠다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선례를 아프리카에서 미리 만들어두고 있는 겁니다. 브릭스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참여시켰지만 뒤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기막힌 양다리 외교는 나일강의 긴장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실제로 이집트는 수단에 공군기지를 확보하고 특수부대를 훈련시키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은 댐에 많은 양의 물이 차버려서 함부로 건들면 하류 국가들도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위험한 구조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폭격은 말은 쉬워도 실행하는 순간 지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에티오피아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력을 동원해 댐에 철통 같은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이제 이 댐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이집트의 머리 위에 매달린 거대한 물폭탄이 됐습니다. 2025년 9월 에티오피아는 사실상 완공선언에 가까운 대규모 준공식을 열었습니다. 댐이 다 지어졌으니 이제 갈등은 끝난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입니다. 현재 에티오피아는 사실상 나일강을 장악했습니다. 이집트가 그토록 요구했던 가뭄시 물 방류 보장이라는 구속력 있는 합의서 한 장 없이 말입니다. 설령 내년에 기록적인 가뭄이 와도 에티오피아가 자국의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수문을 닫아버리면 이집트는 앉아서 말라 죽어야 합니다. 이집트 군부도 바보는 아닙니다. 직접 댐을 폭격하기 어려워지자 이제는 에티오피아의 옆구리를 찌르는 포위 전략으로 선회했습니다. 최근 이집트는 에티오피아의 양숙인 소말리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병력 파견과 무기 지원까지 거론되면서 나일강 싸움이 이제 동아프리카 전체로 번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입장에선 마당 앞까지 칼을 든 강도가 찾아온 꼴입니다. 에티오피아는 즉각 주권 침해라며 반발했고 국경 지역에 대규모 병력을 결집시켰습니다. 나일강에서 시작된 싸움이 이제는 동아프리카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거대한 대리전으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바로 2025년 1월 재집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이집트가 댐을 폭파해도 이상할 게 없다는 식의 강경 발언으로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오자 에티오피아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에티오피아는 간섭하지 말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댐은 완공돼 전기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전기는 평화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됐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석유보다 물이 더 위험한 불씨가 될지도 모릅니다. 나일강의 비극은 그 사막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차가 멈추지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 냉혹한 진리 앞에서 국제법이나 정의는 무색해집니다. 이집트의 1억 인구는 앞으로 매일 아침 수돗물을 틀 때마다 상류의 에티오피아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나일강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자원이 무기가 되는 시대,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